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끌어올렸는데 특히 기관이 3천억 원까지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도 1,700억 원가량 사들였지만 이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주 차익 실현 물량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 단연 LG전자였죠.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LG그룹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의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자율주행 테마였는데요. 시장 전체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니 이렇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의 쏠림 현상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슈 체크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차 부양책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의 다우지수는 25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여행 관련주들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폭을 줄였고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인들에 대한 $600 수표 지급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는 8,920억 달러 경기 부양책과 연방정부 재정 확대 법안을 묶은 2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인 1인당 $2,000를 지급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법안이 되돌아오면 26일부터 당장 1,200만 명이 실업 보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막판 제동이 심각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은 1회당 19.5달러 가격에 1억 회분을 계약하면서 5억 회분을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샀는데요. 최근 이 옵션 행사를 결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11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말까지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인 5천만 회분만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의 옵션 행사가 화이자 백신 구매를 대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조달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0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8만 9천 건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팬데믹 이전 주간 실업자가 20만 명 남짓이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80만 명이 넘는 수치는 현재 미국 실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한다는 평가입니다. 또 지난달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감소로 발표됐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경제 정상화까지는 몇 달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오르면서 312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07% 강보합이었습니다. 3,69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홀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0.29% 빠지면서 12,77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안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간 또 이어져 오던 이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든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막판에 이 또 국방 예산 거부권에 의해서 또 상승분을 반납을 했었죠. 자세한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3거래일 만에 상승, 그리고 S&P500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기부양책 관련돼서 수정 거부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또 주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은 뭐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임상 1상, 2상, 3상 이후에 이제는 뭐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영국발 백신이 예상보다 변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기존에 있는 특정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원소스가 되는 백신이 변종됐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또 다른 백신을 또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다우, 나스닥, S&P500 지수의 혼조세의 모습들은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방향을 좀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몇몇 종목부터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발 변종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 이 변종 코로나 이 어떤 이 소위 이런 변종의 이슈가 예상보다 전파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미국이 여전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최근 들어서 유나이티드 킹덤, 즉 영국발 백신이 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와 영국의 어떤 기업 간에 몇 전부터 이제 영국부터 백신을 맞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어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데일리 확진자 수죠. 데일리 확진자 수,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의 영국의 어떤 확진자 수의 데이터를 보면 이 하루 데일리 데이터입니다. 일 데이터 보면 3월 달부터 소폭이나 늘어났죠. 다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36.931킬, 그러니까 36,000명, 그러니까 데일리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36,000명까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충격인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영국 기준으로 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들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제일 높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난 12월 14일 그리고 그 전에 보면 12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확진자 수가 14,000여 명인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36,000명, 그러니까 직전 데이터보다 확진자 수가 2배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총리는 지난 19일 날 이런 코멘트 썼는데요. 변이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런던 그리고 주변 지역을 긴급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로존 관련된 상당히 시장에서 큰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유로존과 EU 관련돼서 이제 브렉시트 어떻게 보면 타결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긍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글로벌 아직까지는 뭐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미국발 경기부양책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렵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영국발 변종 이슈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종목별 흐름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뭐 화이자 관련돼서 긍정적 이슈가 있었죠. 뭐 내년 7월이죠. 뭐 내년 7월까지 1억 회분의 어떤 조달을 하기로 했다. 이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주가가 오늘 1.9%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지난 12월 9일 한 2주 됐죠. 이전에는 주당 43달러가 최근 들어서는 37달러까지 소폭이나 하락했다는 거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중심에 있는 화이자의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이 화이자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모더나에 대한 표현을 쓰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틀거리는 백신 관련주가 미국 내에서는 상승보다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 이슈 그리고 부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둔감한 모습 보이겠는데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몇몇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쪽은 지금 데이터의 모습이고 이것은 월가의 전망치 모습인데 개인 지출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는 11월 달에 0.2% 하락할 거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열어보니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1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크리스마스를 해당되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그러니까 전월의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에 대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말씀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또 평가가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주간 그 신규 실업수당 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장의 전망치에는 아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5천 명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그 지난주 보면 소폭이나마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미국 경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 빨간불도 있겠죠. 뭐 유가에 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달 경제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이슈가 잠깐 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인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커지고 있던 것들이 경기 부양 체계의 사이즈입니다. 즉 미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경기 부양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업수당을 한국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 측에서는 문호신 미 재무장관 그리고 민주당 측과 서로 카운터파트를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결렬됐습니다. 물론 결렬됐다는 이유가 트럼프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가칭 합의된 내용을 보면요. 약 8,92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하기로 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8,920억 달러를 원화로 좀 환산해 보면 984조 그러니까 1,000조 정도를 시장에 퍼붓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요. 통상 반대했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의 규모의 금액 사이즈 좀 줄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평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주된 이슈가 한국어로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을 좀 쓰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간에 가합의된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 합의 전이기 때문에 가합의된 내용은 개인당 600달러를 주자 이렇게 해서 가합이 됐는데 6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약 66만 원을 미 국민에게 주기로 이제 결정한 모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했습니다. 66만 원 그러니까 660달러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3배 정도 더 많이 넣어가지고 2,000달러 한국 돈으로 220만 원을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좀 약간 그 CNN의 몇몇 데이터를 보면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지 펠로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미국 하원 의장이죠. 하원 의장이면서 지금 화면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트위터에 이런 걸 썼습니다. 주된 내용은 저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재난지원금 많이 주자고 그랬는데 반대했는데 예상보다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원했던 것처럼 압축해서 그러니까 600억 달러를 주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2,000불 그러니까 약 220만 원 준다 그러면 난 좋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새로 이제 그 하원에 열리면 즉시 2,000불 해가지고 나는 다시 한번 그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Let's do it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거부권이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의외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난지원금을 쉽게 말씀드려서
66만 원 받는 것이 220만 원, 즉 3배 정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미국 증시 관련돼서 그 재난지원금 지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백신 예상보다 변종이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영국발 백신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또한 내일은 또 미국발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아직 애플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만약 자체 설계 배터리를 탑재한다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가안을 좀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미국발 악재로 해석할지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플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어떤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은 0.8% 소폭이나 상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애플의 주가가 며칠 전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편집한 그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정도죠. 아직까지는 애플 입장에서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애플이 만드는 전기차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동안 애플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되겠는데요. 애플이 2014년에 자율주행차 사업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그때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미미했고요. 그 당시에는 테슬라가 분기별 실적도 얼마 크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제대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애플발 프로젝트 타이탄에 상당히 그때는 좀 시장이 둔감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2016년에는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는 애플이 전기차, 그러니까는 소위 그 바퀴부터 모든 이렇게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기차를 포기하고 그냥 전기차 관련돼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당히 좀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타이탄의 연구 인력,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연구 인력의 많은 인원들을 해고하고 따라서 애플의 전기차 사업은 당분간 안 할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며칠 전에 외신을 통해서 애플이 전기차 할 것입니다. 이런 소식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 보면 그동안 애플이 테슬라의 어떤 연구 인력을 임원으로 스카우트하는 등 그동안 애플이 전기차 관련돼서 시그널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2024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도 안 남았는데 애플이 전기차 이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좀 가끔 좀 말씀 들어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8월부터 기업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0.8% 그러니까 약 645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의 주가도 애플의 주가도 똑같이 기업 분할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을 있지 않지만 애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당 130달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참여자들이 여기에서 평가가 애플이 아마 전기차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상당히 집중할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동안은 글로벌 관련돼서 애플 관련돼서 몇몇 그 기업들이 있는데요. 몇몇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를 좀 잠깐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젠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를 만든다면 전기차를 만들지 않고 배터리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배터리를 자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배터리 업체와 위탁 생산할 것인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업체 1위들의 기업이 있는데요. 잠깐 이 종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0-7500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그 영어로 CALTL이라고 그러는데요.
영국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 CATL 그러니까 이게 그 심천거래소에서 상장돼 있고요. 결국 중국 발음을 보면 닝더스타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으로 보면 CATL인데. CATL이 중국에서 배터리 1위의 기업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한국적인 기업으로 보면 우리가 그 LG화학이 결국 국내 1위면서도 세계 1위 때는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글로벌 배터리 관련돼서 1위 그리고 2위 관련돼서 잠깐 화면을 통해서 전체 배터리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글로벌 기업 관련돼서 배터리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배터리 기업 관련돼서 우리가 LG 화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LG 화학이 전체 글로벌 MS 관련돼서 약 24%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CATL 그러니까 닝더스타이가 2위 기업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소닉,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 BYD라고 그러죠. BYD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많은 참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과연 애플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닝더스타이나 LG화학에 기본적으로 위탁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상당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K 배터리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큰 화두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몇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이 연구 중인 배터리 쪽에서 CATL 그러니까 닝더스타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시스템과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어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상당히 링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신의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결국 중국발 배터리 기업과 손잡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LG화학과 손잡기는 아직까지 애플 입장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나갑니다. 이런 어떤 IR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방향을 갈지 좀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CNBC 입장에서 보면 애플의 어떤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켜보자 이런 어떤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배터리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것이 LG와 애플 관련돼서 전기차 출시와 상당히 맞물려서 상당히 상승했다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관련돼서 예탁결제원의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서학개미라는 표현이 이제 아주 공식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테슬라의 주식 가치가 올 초에는 약 1,620억 수준에서 최근 들어서는 8조를 넘어서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 관련돼서 결국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에 상당히 많이 집중했다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상당히 좀 해피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애플의 전기차 관련돼서 애플이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K배터리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문이 있지만 어떻게든 자체 생산보다도 배터리를 위탁 생산할 것이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애플의 영향력과 그리고 애플의 시너지에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 500조 원에 달하는 신도시 사업 등 이 대대적인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들 사우디발 특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동상 그동안 우리가 그 오일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없어졌는데요. 과거 시기를 보면 우리가 결국 중동발 오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때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통상 그 소식이나 공지를 통해서 중동의 어디와 계약을 맺었다. 그럼 주가가 올랐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이슈가 되려고 좀 그런 시그널이 있다. 이 정도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 그리고 저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잠깐 유가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 결국 중동발 오일이 상당히 이제는 페이퍼 컴퍼니가 될 정도로 상당히 약세의 모습 보이는데 지난 이게 그 WTI 월봉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2008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럴당 146달러까지 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48달러니까 뭐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결국 중동발 상당히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베네수엘라나 몇몇 국가들은 뭐 결국 그 뭐 국가 뭐 어떻게 보면 IMF를 신청하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네옴 스마트 시티를 내년부터 뭐 개발하려고 설계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뭐 한국 돈으로 보면 500조 규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동발 유가가 상당히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결국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건설업종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어떻게 보면 파이낸싱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국내 기업들이 해외 나갈 때 금융의 보조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건설 수주 그리고 기자재 수출 지원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결국 내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500조 신도시 건설하게 되면 결국 국내 관련 기업들이 좀 상당히 긍정의 이슈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현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들이 참여를 검토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무역보험공사가 PF나 이런 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내 도급 순위로 상당히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겠고요.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만 소폭을 상승을 했고 몇몇 종목들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GS건설들이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 보였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내년 사우디 500조 신도시 건설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건설업종들이 좀 상당히 둔감하다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우디는 국내 건설업종 관련돼서 최대 해외 시장이고요. 지난 10년간 그 지난 데이터를 보면 약 700억 달러의 수주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중국발 악재를 넘어서 사우디나 이런 어떤 특수가 내년에 이어진다면 결국 국내는 도급 순위 상위 그러니까 국내 빅 건설업체가 어떻게든 상승의 모습 그리고 수혜의 모습 기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의 모습을 보면 덤덤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제 LG그룹주가 다 함께 웃었죠. LG전자가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 설립한다는 소식에 12년 만에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그룹주들도 같이 좀 올랐습니다. LG그룹주 투자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좀 해피하시지 않으셨을까.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래도 변화가 좀 선물을 받는 느낌으로 나오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한 가을 때쯤이었었죠. LG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목에 힘을 줘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나 방송 참고하시고 사셨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을까라고 목에 힘 주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LG전자를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사업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또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애플카 관련돼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애플이 우리가 애플카로 간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어떤 기사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준비 이렇게 하고 있고 가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애플 주가도 또 최고치로 끌어내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특히 애플 입장 쪽에서는 지금 약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뭐 애플카에 대한 얘기를 공식화할 리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왜 저래? 왜 그냥 우리 그 조용히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들썩이느냐? 이런 쪽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살짝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애플이 당연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애플의 강점은 첫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로 뭔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IT 기기죠. 지금 전기차는 그냥 IT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IT 기기가 총합체가 돼서 전기의 힘으로 굴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IT 기술이 집약되는 부분들인데 애플이 또 잘할 수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결합돼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이고 애플 자체 쪽으로도 계속 물론 공식화되고 뭐 얘기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024년인가요?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나 애플 모두 다 이 전기차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전기차 메이커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강조드렸듯이 테슬라가 끌고 가고 애플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하드웨어로 만족을 할 상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 애플도 그렇지만 지금 아이폰을 팔아서 아이폰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우리는 참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에 들어가는 아이폰의 어떤 서비스 측면 쪽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즉 아이폰을 보시게 돼도 지금 들어가는 콘텐츠나 음악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매출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애플의 아이폰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급 쪽에 노력하고 오히려 그를 창출해서 나올 수 있는 부가 서비스 쪽이 오히려 더 가장 큰 미래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최근에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처음에 한 번에 사게 되면 뭐 $1,000인가 더 줘야 된다고 하죠. $1,000인가요? $10,000인가요? 예. $10,000 정도 되나요? 네, 근데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초기에 부담이다 싶으면은 그냥 우리 구독해라. 오토파일럿 구독 서비스로 월 얼마를 내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도 충분히 서비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전기차는 팔고 거기다가 계속 이어지는 서비스를 계속 확장시켜서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측면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들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쪽에서 어떤 메이커 그리고 부품 쪽에는 강해도 약간 서비스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이어가야 될 숙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건 또 찾아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 계속 강화시키는 거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속 들여서 국내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입장 쪽에서도 어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얘기가 애플카 나오면 현대 기아차 완전히 경쟁에서 처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또 삼성과 애플이 붙었던 것처럼 현대기아와 애플이 또 붙겠죠. 근데 어떤 애플카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거기서 삼성이 뛰어들면서 어떤 또 다른 진영을 구축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거의 비슷한 전기차 쪽의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 쪽에 애플이 할 수가 있고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그 커진 파이 쪽에서 계속 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커진 시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협 요인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을 또 오늘은 그 코너가 아닌가요? 김민수의 사선 노하우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만도죠. 만도는 뭐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전장 부품 쪽의 성과 확인되고 매출 비중이 얼만큼 차지한다는 쪽이 확인되게 되면은 내년에 어떤 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어부바가 아니고 어부부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MCU라고 그러죠. 미디어 컨트롤 유닛. 네, 브라이언 형님 같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어떤 가전 쪽이나 그리고 또 IT 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도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폭발할 것 같고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해성DS는 그렇게 무겁다고 하더라도 어제 신고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그 패키지죠. 반도체 패키지 쪽에서 서브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금속 기판이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반도체를 지지 역할을 하는데 전장 반도체 쪽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 한국 단자도 중요합니다. 종목 계속 나오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이다 보니까 계속 나옵니다. 한국 단자는 초정밀 커넥터죠. 커넥터다 보니까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통신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통신 모듈과 관련돼서 앞으로 쓰임새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단자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경쟁보다는 좀 파이가 커지는 시장을 좀 예측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만도와 어버브 반도체, 해성 DS, 한국 단자와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글로벌 이 폴더블 폰 출하량이 2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73%에 달한다고 하는데 내년 폴더블 폰 시장은 올해보다 또 2배가량 더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도 삼성전자 독주 가능할까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앵커님 폴더블 폰 쓰세요? 안 씁니다. 안 쓰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좀 죄송하게 하지만 그 혹시나 만약에 지금 폴더블 폰이 지금 가격대에서 반으로 떨어진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네, 지금 가격 대비해서 폴더블 폰이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려하시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뭐 소비자 조사 기관에서 나온 것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폴더블 폰의 약간 단점이 써보고는 싶은데 가격이 약간 조금 지나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중화 쪽으로 가게 되면 내년 한 하반기 정도면은 저희가 보통 좀 프리미엄 폰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개화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쪽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투박한 모습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후년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애플이죠. 애플 쪽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폴더블 관련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대중화가 되면 좀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품 쪽이나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클 수는 있는데 반대로 대중화가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부품사 입장 쪽에서는 단가 인하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 잘 팔려서 수량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모두 다 PI 첨단 소재는 필름 쪽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오일이죠. 한솔케미칼도 제가 기회가 되면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밀린 목대 계속 사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주자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다 들어가죠. 뭐 하나 떨어질 게 없는 회사입니다. 실적 성장세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린 목대는 계속 사야 될 대표적인 주자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전망과 또 관심주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러시아 법인이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영토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또 기존 공장과의 이 시너지도 평가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따르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별로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스 가지고 러시아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그게 판매 대수나 비중이 큰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를 통해서 동유럽이라고 하는 쪽에 기반을 마련해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는 토종 브랜드를 제치고 1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남미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가장 잘 팔리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쪽으로 보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꾸려가느냐라는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내고 있고 선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UV 중심으로 변화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만족스럽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아니죠.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많이 떨어진 점유율을 얼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중국 점유율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게 내년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에 강화를 시키면서 중국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고 미국 쪽에서도 성과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잘 나가는 지역이 유럽이죠. 유럽 쪽에서 또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최근에 판매 실적을 보게 되면 약간
주춤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당장의 판매 실적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환율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기대감은 친환경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크게는 안 밀릴 것 같은데 당장은 주가가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내년을 바라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체되고 추가로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또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적어도 20만 원대 안착을 기대를 하면서 또 친환경차, 전기차는 LG전자에서 보여준 것처럼 또 어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또 눌림목에서는 계속 사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서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3도 선에 머물겠고요. 성탄절인 내일 아침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도, 대전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인천 3도, 춘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 3도, 강릉 4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속초 7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으로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춥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